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이제 미분에 대한 개념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하는 계산적인 측면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미분의 계산, 미분 계산. 자, 우리 미분이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속도. 자, 요것인데 요것을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미분 계산이라고 그냥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미분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와 순간 속도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이 등장하는 게요. y는 x의 n 제곱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자, 요런 형태의 함수. 자, 요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이제 보통 다항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n, a의 n-1, x의 n-1 이렇게 쭉 내려가서 a1의 x, a0 이렇게 표현하면 n차 계수, n-1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요런 형태로 대표되는 그런 함수에 대한 이제 미분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선 그러면 미분의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x의 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n이 물론 홀수냐 짝수냐 또는 유리수냐 무리수냐 뭐 여러 가지 논할 수 있지만요. 여기서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n이 자연수인 경우를 먼저 논해 드릴게요. 자연수인 경우를 논해 드리고요. 결과는 n이 실수이면 전부 성립해요. 실수이면 된다. 실수이면 뭐가 되느냐?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데 미리 써드리면 자, 그러면 y''으로 표시됐던 자, dy, dx라고도 쓴다 했죠. 이렇게 쓰게 되면 nx의 n-1, 이거는 n자입니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그때 얘는 실수이면 전부 다 성립한다. 곧 n이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다. 그건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은 자연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넓히셔서 n이 실수이면 된다까지 받아들이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죠. 자, 그럼 여기 x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x 플러스 h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해서 이렇게 두 점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의 기울기, 자, AB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h에 자, 요것은 요게 들어가니까 x 플러스 h의 n, 얘는 x의 n. 자,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근데 그 상태에서 h가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n 마이너스 x의 n 이렇게 되죠. 이 h를 좀 작게 써드릴까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우리 책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돼서 a의 n-1 플러스 a의 n-2b, a의 n-3 b 제곱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서 b의 n-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곱셈 공식이죠. 이런 곱셈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계산이 끝나요.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인데요. 이제 독자분들께서는 이게 또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확인만 먼저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전개가 되면 이게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전개되면 무엇이 되냐면 요걸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면 A하고 A의 n-그러니까 얘는 n-1이고 B가 되죠. 그런데 얘가 뒤따라오면서 바로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얘가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 BA. 그럼 얘가 상쇄돼요, 서로. 그러면 얘는 어떠냐? 얘는 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하얀 걸로 표시할게요. 뒤따라오는. 그럼 얘가 뒤따라오면서 이걸 상쇄시켜 버려요. 그쵸? 없어지죠? 그래서 처음 거 남고 다 중간은 다 사라져요. 그러면 맨 마지막 거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얘 말고요. 요거죠. 끝에 이제 얘죠.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요거 아니고요. 요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럼 이제 맨 마지막 거는 없앨 게 없죠. 그래서 맨 마지막 거는 B에 요게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돼요. 물론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뭐 조립제법이니 뭐니 해서 공부하셨던 기억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책을 읽으시는 거니까 그거는 필요치 않고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시면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 자, h가 0으로 갔네요. h 이렇게 되고요. 요게 a예요. 요게 a고 b가 x인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넣어 보세요. 그대로 한번 넣으시게 되면 얘는 h가 돼요. 왜요? 이게 a거든요. 거기서 ab 해보세요. h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x 플러스 h의 n-1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h의 n-2가 되고 얘는 x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맨 끝에 가서는 x의 n-1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이제 남아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HH는 서로 약분이 됐네요. HH는 서로 약분이 됐죠. 이 상태에서요, H가 0으로 가요. H가 0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요것의 값은 뭘로 갈까요? H가 0으로 가니까 X의 n-1로 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H가 0으로 가요. 그러면 X의 n-2죠. 근데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러니까 X의 n-2, X가 곱해지죠. 얘도 n-1 이렇게 되네요. 다 그래요. 중간이. 그리고 얘는 그대로 X의 n-1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총 몇 개가 있겠어요? 쭉 보다 보면,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면 n-1, n-2 쭉 가고 여기는 a의 제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n-1, n-2, 1 있고 쭉 가요. 그럼 0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개예요? n개예요. n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몇 개 생긴다고요? n개 생겼다고요. 그래서 x의 n-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n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완전히 이해를 하셨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오일러의 식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을 지금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함수에 대한 미분을 아시려면 뭐를 아셔야 되냐면 첫째로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라는 값이 1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왜냐하면 이거를 이용해서요. 삼각함수의 미분이 전부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지만요. 직관, 뭐 엄밀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하잖아요. 직관력도 있어야 되고 그 직관으로 파악한 것을 엄밀하게 증명도 해야 완전한 학문 체계로서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직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직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엄밀하게 도전해 봤다가 안 되면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너무 엄밀성만 강조하다 보면 직관력이 떨어져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사인 곡선이요.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쪽에도 이렇게 쭉 이어지겠죠. 자, 그럼 이 식이 무엇을 말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에 어떤 x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의 값은 sin x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0이 기준이에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x의 변화, 즉 x는 x만큼 변했죠. 근데 y 값은 보시게 되면 sin x 마이너스 sin 0이에요. sin 0은 0이죠. 그림자가 없잖아요. 0도니까 옆에서 쳐다보면. 그래서 결국 이거는 sin x 이것만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x가 매우 작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x가 매우 작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가면 결국은 이거는 x가 매우 조금 변했을 때 sin x는 어떻게 변하겠느냐 하는 건데, 보세요. 자,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사인 커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x예요. 이게 y는 x라고 해보죠. xy 같으니까 이게 x예요. 그럼 sin x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근데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점차 다가오면 이 차이는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차이가 없어지니까 1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직관이에요. 그게 직관이에요. 또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대칭이니까 1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직관을 여러분들은 발휘를 했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엄밀하게 증명하는 것은 기교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이걸 이제 엄밀하게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하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sin x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그림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걸 하나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부채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의 일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세타다. 그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삼각함수에서 이제부터 다루게 되는, 미분 관련해서 다루는 것은 전부 x 각도들은 전부 무슨 각이다? 라디안이다. 왜요? 아까 얘기했죠. 단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도요, 삼각함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분에서 다루어지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았을 때요,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해보죠. 그리고 이 면적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채꼴로 하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요걸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밖으로 있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편의상 놓아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삼각형 면적, 자, OAB를 볼게요. OAB. 자, 그럼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거 1로 볼게요. 자, 단위원의 일부다라고 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삼각형의 면적은 배웠어요. 2분의 1 AB sin 세타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1 sin 세타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의 넓이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 자, OAB, 부채꼴 OAB는 어떻게 면적이 구해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부채꼴의 면적은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파이 r제곱 원넓이에다가, 자, 360도 분의 우리는 중심각도 우리는 이걸 배웠어요. 그죠? 이걸 배웠어요.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파이 r제곱에다가 이거를 라디안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죠. 자,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어떤 각도가 있을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알파도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세타로 바꾼 라디안이죠. 그러니까 얘는 세타 라디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단위는 당연히 날아가죠. 그리고 이것도 날아가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이걸로 써드릴게요. r제곱 세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부채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삼각형보다는 면적이 커요. 그래서 뭐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자, 2분의 1
사인 세타보다는 그죠? 1이니까 1이고요. 누가 크다? 2분의 1. 보시다시피 R제곱은 역시 1이죠. 1이니까. 그럼 세타가 커요. 그럼 이런 식이 생겨요. 그런데 얘는 누구보다 작냐? 또 이거보단 작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 이 높이는 1이니까 탄젠트 세타로 나타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는 누구보다 작더라?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세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1은 안 쓸게요. 1 곱하기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게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때 세타는 플러스예요. 세타는 플러스. 이때는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인 세타로 양변을 나누세요. 어차피 2분의 1 다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아까 첫 시간에 설명했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하고 사인 세타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세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안 변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고 이걸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뒤집으면 이거는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뒤집으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얘는 1분의 1이니까 1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를 리미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세타를 한없이 가져가 보세요. 세타를 한없이 0으로 보내 보세요. 그럼 여기도 세타를 한없이 0으로 가져가 보세요. 자, 그렇게 되면 코사인 0도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1. 1로 가고 요건 1이죠. 1과 1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런 실수는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직관으로 1일 거야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했고 엄밀하게 증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러면 얘가 음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부딪혀요. 그래서 그걸 엄밀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을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수인 경우를 증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x가 0으로 가요.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sin x인데 여기 음수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0에다가 마이너스처럼 위에다 표시를 해줘요. 저 말뜻은 x가 여기 0이라는 값을 찾아가는데 이쪽에서 가는 거는 x는 0 플러스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쪽에서 가는 거는 x는 0 마이너스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단지 이건 표시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뭘 사용할 거냐 하면 마이너스 x를 t라고 한번 해봐요. 자, 마이너스 x를 t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계속 다가오면 자, t는 얼마를 향해 가겠어요? 0 플러스를 향해 가겠죠. 네, 왜냐하면 x가 0 마이너스에서 오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로 바뀌느냐? t가 0 플러스로 가는 게 되고요. x는 마이너스 t가 되겠죠. x는 그 다음에 얘도 사인은 마이너스 t가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를 또 보세요. 자,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 아셨다시피 사인은 그 그림자가 옆에서 봤을 때 그림자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는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얘가 t예요. 그럼 그림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지겠죠. 근데 똑같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t니까 이렇게 되면 그림자는 밑으로 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자는 밑으로 진다고요. 그러면 그림자가 밑으로 지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놓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되느냐? t가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리미트 t가 결국은 0 플러스로 갈 때 마이너스 t 얘는 마이너스 사인 t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0 플러스로 가는 건 아까 전에 그림을 통해서 증명을 했고요. 따라서 이것도 1로 가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 뜻은 좌측에서 가든지 우측에서 가든지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리 가든 저리 가든 1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